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요런 와중에 이제 양달 선생님 개인적인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그림이 잘 되고 뭔가 출세를 할 때 개인적인 아픔을 같이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40년대에 47년인가 자기 큰아들이 서울대 수술 입학을 하게 되면서 47년도부터 딱 결심하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살겠다. 그전에는 내가 너무 가족 힘들겠다. 이제부터 가족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공격적으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팔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그냥 대충 그린 게 아니라 자기의 혼을 갈아여서 그림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하는데 뭐 아들들이 둘이나 죽죠. 한 명은 내용으로 죽는데 그때 이제 아마 그 조선미술전람회 때 작품을 내기 위해서 이제 재료비를 준비를 했는데 애가 내용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좀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그때 얼마 비싸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사모님이 내가 알아서 할게. 니 할 일을 해라. 근데 애가 내용을 준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넷째 아들인가 한참 지나서 이제 좁은 방에 단칸방에 살면서 이제 한 4평이나 됐겠죠. 식구들 쫙 들었는데 한쪽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이제 그리고 나오다가 해필증이 온 거예요. 넘어지면서 아들 밟아서 아들 죽지 않습니까? 둘이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인적인 아픔이 이제 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팔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전승이 오면서 제가 볼 때 선생님이 자기 정체성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중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작품 세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장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는 역할에 대한 그 두 가지를 같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이제 경남 8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병풍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 한 20년 동안 병풍을 한 300포 그리기 시작합니다. 말이 300포이지 이걸 전부 다 팔아요. 사모님 시장에 뭐 이고 가서 팔고 주문받아서 팔고 그래서 이제 50년 이후에 60년도에는 양달 선생님이 주문받은 그림을 파느라고 자기 그림을 못 그렸다고 토로할 정도로 엄청난 그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쭉 그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가족을 위해서 살겠다 하고 이제 아들도 서울대 이제 졸업하고 난 뒤에 또 미국 유학을 보내요. 그 다음 둘째 아들도 또 미국 유학을 또 보내요. 그 다음 셋째 아들도 또 미국 유학을 보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끊임없이 그림을 그려서 팔아서 계속 뒷바라지를 하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양달석 하면은 전원의 하나, 목동의 하나, 전원과 목동 시리즈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60년대.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때부터 보면은 50년대 후반이죠. 이제 전원 풍경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원 풍경. 들이라는 그림은 굉장히 멋있어요. 그림. 근데 제가 이제 원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 한국 건대미술 60년 전에 들어가 있는 그림인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우리나라 화가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그 중에서 50명, 100명 뽑아서 그 비싼 도록에 올려가지고 남긴다는 거는 이 사람은 최고라는 거예요. 너는 지방 작가지만 너 최고야, 양달석 이렇게 하고 또 불러서 추천 작가, 초대 작가도 하고 도록에도 올리고 끊임없이 이제 화가로서 이제 추앙을 받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 역작 중에 하나가 데뷔한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신동화나 뭐 이런 데 이제 그림들을 아까 말씀드린 목동 경남 8병 병풍을 그려서 파는데 우리도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이종상 우리 그 사회 고문님이신데 경남 8병으로 추정되는 병풍을 하나 가지고 다음에 저희가 한번 전시하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국전 초점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전 도록에
선생님이 그림 가지고 이때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공개적 소가 나오죠. 이중섭의 소와 박수근의 소와 양달석의 소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압니까? 이중섭은 어릴 때 농사 안 지었어요. 그래서 이중섭의 소는 자기 자식이고 자기 아내고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를 별로 뭐 옛날 촌에서 봤겠지만 소를 뭐 풀을 먹이거나 이런 한 작가는 아니거든요. 박수근도 역시 아버지 같은 경험을 했죠. 농사 짓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박수근은 일찌감치 서울에 와가지고 자리 잡거든요. 그래서 그 이중섭의 소는 굉장히 저항적, 이중섭이는 자기 스승이 임용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미국 시카고 대학을 그 당시에 1920년대에 수습으로 졸업해가지고 그 미국에서 그 대학에서 프랑스 유학을 보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오산학교에 왔는데 그때 이중섭이 입학을 해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이중섭이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소를 그 소에다가 민족을 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수근의 소는 바위같이 단단해요. 그래서 그냥 묵직하게 옆에 있는 소고 양단석 선생님 소는 어떤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의견 한번 들어보세요. 농사 짓는 소. 아이들이나 친구처럼 지냈던 소. 가족 같은 소. 이끌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있어주는 소. 이제 선생님 지금 비망록에 보면은 소를 잊어버려가지고 그 백부한테 담배 있었잖아요. 머리를 수차례 맞아요. 미친놈아. 니들 소를 잊어버리고 돈이 얼마인데 가서 찾아와. 밤새도록 소를 찾았는데 새벽녘에 이제 울다가 지쳐서 들에 있는데 있을 때 소가 자기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소 밑에서 삐걱삐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인간적인 친구고. 그래서 이제 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소가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60년대에서부터 70년대 초까지 중풍을 이제 앓게 되는 70년, 74년인가 70몇 년에 중풍을 앓기 시작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이제 이렇게 하고 이분이 이제 그 저는 이 종교를 잘 모르는데 이제 뭐 불교 중에서 원불교 사모님이 원불교를 믿었던가 봐요. 그래서 극락장책 이런데 굉장히 그게 했었어요. 본인도 몸이 안 좋고 아들들도 미국 갔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종교를 가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낙원이라는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보면 이런 이렇게 시골에서 노는 애들이 그렸지만은 이렇게 뭔가 아주 낭만적 유토피아적인 그런 그림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60년 초반입니다. 그리고 또 60년 초반하고 60년 후반이 또 달라집니다. 네, 이게 이제 공간화장에서 우리가 이번에 저작권을 따서 이제 이 그림을 좀 전시를 하게 돼서 사본이라고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때 좀 크게 보면은 진짜 우리 초리 어릴 때 이렇게 컸거든요. 소, 뭐 염소, 말, 돼지 걔들이 먹는 음식인 줄 몰랐어요. 돼지고기 먹어도 돼지는 고기를 따로 오래 가면 줄 알았어요. 돼지가 주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걔들도 그렇게 했어요. 이런 이제 작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5년도요. 이제 점차 넘어가면은 이제 요런 그림이 등장합니다. 조금 다른 게 이제 주로 소, 어린이 하는 그 생물체에서부터 강활한 대시 나옵니다. 이때부터 저는 이제 양달석 선생님 아까 지금 정체성을 어디 찾느냐 어릴 때부터 돌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농부를 잊지 못하고 자연을 잊지 못하는 것은 비록 힘들고 고되었지만 어린 시절에 목동 생활을 할 때의 아무도 없고 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는데 나의 유일한 친구는 자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으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연의 풍경을 보는데 이 언뜻 이분의 글에서 보면은 이 자연은 사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등면에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 그림에 등장하는 자연에 쳐서 간판을 달고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요. 간판 하기만 안 되는데 한 2, 300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제가 이제 퇴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세금만 맨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본회도 만들고 기업에 찾아가서 제가 이제 좀 돈을 모으면 사등의 곳곳에 그림 속에 등장하는 양달석 그림 속에 등장하는 스포트를 찾아서 간판을 설치하고 스토리텔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들이 연결되고 있는 이런 거는 차도 안 받아가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풍경들 이런 뭐 어떤 사람은 이걸 뭐 부산이 아무리 그래도 40년대 이런 부산 없이 그래도 그래서 이런 이제 자연을 회개하는 그런 측면이 등장합니다. 이게 종이에다가 수채화를 그린 이분이 이제 서양화가잖아요. 그래서 수묵은 안 써요. 그래서 자기가 종이 한지에다가 수채로 병풍을 그리는 방법을 창안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기죠. 근데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굉장히 인기 있어가지고 그냥 풍기는 장면을 많이 팔았고 그 모든 돈을 자식을 위해서 쓰고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결론은 그림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와 원인이 되고 오늘날 본인이 좀 더 높은 자리에서 추앙받고 추모받아야 되는 때까지 못 가겠거든요. 왜냐하면 50년대 그림이 다 팔렸죠. 60년대 그림이 다 팔렸죠. 그 다음에 30, 40년대에는 그림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 당시 뭔 그림이 남아있겠어요. 그때는 제가 양달석 선생님 연구를 해보면요. 결혼하기 전까지 자료가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결혼하고 부산에 살면 정인도 있고 정부도 있고 결혼하니까 또 딸이 있으니까 뭐 양혜들 선생님도 그렇고 딸 양창 선생님도 그렇고 정을 하잖아요. 친구들도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기록이 없어요. 이중섭이나 박수근이는 어릴 때 기록이 다 있어요. 이쾌대는 세세하게 있어요. 김한경은 거의 뭐 시간대별 고어처럼 나와요. 근데 이분은 없어요. 그럼 이분의 작품 체계가 위상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안 그래요. 제가 양달석 선생님을 뭐 그렇게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생애와 예술적인 철학이나 저는 그림은 사실은 그림은 영어로 픽처라고 합니다. 픽처. 이제 이 픽처라는 그림은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까지는 픽처라는 뜻이 통했어요. 왜냐하면 픽처는 상징을 담고 있어요. 상징을 담고 있는 그림을 픽처라고 영어에서. 그런데 이제 요즘 현대미술에서는 픽처라고 안 했어요. 페인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한규의 그림은 페인팅에 속하는 거예요. 이제 페인팅 하려면 색이 있어야 되고 모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색이나 모양이 모여서 뭘 만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순수 미술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현대미술이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 이 점점이 찍힌 이런 면들이 선생님 발명한 근대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멋있죠. 이거는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을 그리는 화가들이 많이 있어요. 밀레도 농민을 그리고 농민을 그리는 화가가 많지만 실제로 농촌에서 살면서 체험한 것을 예술로 우려내는 작가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많지 않습니다. 유일하다 해도 아마 대창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특별히 이제 본인이 이제 막록에 있는 게 이제 풀이나 바위 같은 몽글몽글하게 그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직선적이지 않고 딱딱하지 않고 애들한테 부드럽게 다가가는 그런 어떤 개념이 좀 있습니다. 양달석 선생님의 그림을 보고 병풍 몇 개를 보고 그림이 너무 후지지 않나. 드로잉은 진짜 그 작가의 힘을 보여줘요. 우리 뭐 여기에 선생님들 이재호 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김영민 선생님도 계시고 드로잉 좋은 작가들 많거든요. 드로잉이 그 작가의 그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양달석 선생님의 드로잉 작품을 제가 특별기한테 좀 많이 가져와서 전시를 했었어요. 크게 확진했지만 조금만 합니다.
네, 말년에 접어듭니다. 70년, 74년도인가 뭐 몇 년대 중풍을 앓기 시작해요. 처음에 한번 쓰러졌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또 쓰러져가지고 이제 아예 그동안 못 하시게 되는데 사모님이 그러니까 진낙선 여사님이 양다선생보다 3살이 있었거든요. 1911년생인데 양다선생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들 다 유학 보내고 딸 집에서 사는데 딸님의 그 전문에 따르면 자기가 아파서 들어눕고 딸한테 계속 부담을 주니까 애야 이거 아가라 불러가지고 다락에 보면 그런 거 아닙니다. 그 그림 갖다 팔아 생각했어요. 그때 이제 드로잉을 다 팔은 거예요. 한 장씩 찢어서 100만 원에 팔아서 아버지 약하고 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쨌든 자기도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가족에 대한 애틋함도 있고 개인적으로 미안한 것도 있고 아들이 있는데 옛날 분이잖아요. 딸 집에 어쩔 사는 자기 신세를 이렇게 딸과 본인의 모습 자화상이고 70년대 중후반에 이제 거의 말년에 그린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그래서 제가 특별히 소화농종 올려놨습니다. 굉장히 색깔도 엷고 형태도 조금 흐트러져 있죠. 손을 못 썼답니다. 손을 못 쓰고 거의 병석에 누워있고 이제 헛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 헛것이 보여서 이렇게 막 병석에 있다가 딸을 보면 손을 잡고 누구야 어디 가니 누구야 누나야 자기 평생에 부모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는 그러니까 이 이제 누나를 잊어가지고 누구야 하면서 그림을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생님이 얼마나 부산에서 핫한 인물이었으며 서울까지 알려지면 이렇게 각종 도록이나 잡지에 표지 그림 많이 쓰였습니다. 학생입니다. 예, 소녀. 아주 잘생겼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박수홍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윤쌤도 이제 학교 졸업 못했어. 교복을 빌려서 입고 아마 자기 그걸 한다고 찍었다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일본에 가서 당시 장수시던 뭐 그런 사진을 하고 적혀 있습니다. 소녀라는 작품, 아주 작은 작품입니다. 사모님 나오고 딸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나 봐요. 아들들은 다 유학 보내고 뭐 들이는 죽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미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린 작품 중에 제가 볼 때는 수작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그렸습니다. 아유, 선생님한테 저렇게 뻗어가고 얼마나 잘 맞춰가요.